네, 샘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코너 속의 코너 시팀장이 간다. 첫 번째 게스트로는요. 이제 보안편에 맞춰가지고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서양환 사업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하신 분은 저희 그 쉐어다이티의 그 오찬석님 함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오찬석이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은 그래서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고. 네네. 네. 시큐리티 부장님 담당하시는 제품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메일 보안 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메일 보안 쪽 하신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제일 대표가 뭐 그 스팸 필터 쪽, 네네. 스팸 스나이퍼라는 제품이 맞으시죠? 네. 그 제품을 담당하시는 거고. 네. 예. 오늘도 그럼 그 제품 위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요즘 이제 보안 다들 잘 하시는데 다 막아놨어요. 일단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끔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막 널려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딱 정해져 있는데 다 막다 보니까 외부랑 일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사실은. 그게 예. 이제 이메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90% 이상은 다 메일로 한다. 메신저를 사실 저희도 내부에서 메신저를 쓰기는 하는데 채널이 두 개로 분산이 돼요. 맞아요. 예. 누가 메시지를 줬던 게 있는데 이게 메일로 왔는지 메신저로 왔는지 그러면 두 개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나의 채널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좀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부랑은 또 메신저를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랑 일을 할 때는 무조건 메일이다. 메일이죠. 어디에서 유입될 때 메일로 유입이 되죠. 네. 뭐 물론 이제 웹상에서 뭐 다운받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관제가 되고 다운이 되고 사이트 차단도 돼 있고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악성 코드 얘기 잠깐 좀 드리면 예. 웹에서 많이 걸렸죠. 네. 왜 걸렸는지 혹시? 임시 파일이나 뭐 이런 거에 같이 섞여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거 아닐까요? 안 좋은 사이트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게 안 좋은 사이트를 들어갔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섹스라는 단어 키워드 자체도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뭐 야동 집에 더 많이 있는데 예. 뭐 굳이 뭐 회사에서 사이트에 그런 거 안 들어갈 들어가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하죠. 웹상에 있는 것들은. 네. 근데 이 함정에 안 들어가면 그만인데 들어갈 일도 없어요. 뭐 회사에서 뭐 쇼핑이나 하지 뭐 다른 것들 뭐 그렇죠. 얼마나 다른 하겠어요. 사이트 들어가는 거 뭐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공신력 있는 것만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도 이거를 어디에다가 올려놓고 이걸 누군가 다운받기를 기다려야 된다. 사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짓이죠. 사실은. 걔네 뭐 입장에서도. 그렇죠. 누워서 네. 이렇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네. 상황인데 메일 같은 경우는 딱 타겟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타겟팅 최근에 뭐 APT가 사실 이제 지속적인 그 지능형 위협 공격이잖아요. 네. 이런 타겟으로 잡기에 메일이 참 괜찮은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일 보안 쪽이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 그런 얘기들 하는 솔루션 되게 많잖아요. 네. 물론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보안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메일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랑 일을 못하게 하면 네. 뭐 회사가 회사 있을 업무가- 가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외부랑 일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라고 다 막아버리면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메일만 열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요즘 이제 추이다 보니 이제 덕분에 또 메일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다 혹은 아니면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이러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이 APT 공격이든 뭐든 막 당연히 할 텐데 네. 우리 회사 그냥 뭐 딱히 이름도 없고 그냥 뭐 지방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이에요. 네. 우리 같은 회사들도 무슨 해커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무슨 뭐 스캠이라든지 무슨 뭐 네. APT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요?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 주셨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해커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요. 뭐 부팅 속도 느리게 해버리고 네. 뭐 이상한 문구 떠서 복잡하게 하고 뭐 백도어 심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킹 그런 역할도 하고 장난도 많이 쳤었고요 사실. 그리고 뭐 디도스 공격이라고 해서 얘들 막 좀비 PC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 공격하게끔 하고 사실 목적 자체가 크게 뭐 돈 안 되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거를 딱 그 한 선 딱 그었던 게 랜섬웨어의 랜섬웨어. 등장이죠. 예. 랜섬웨어가 나오고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해커들이 내가 움직였을 때 돈이 되는구나 해서
해킹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줬던 어. 그런 수단이 됐던 거죠. 예. 예. 뭐 그렇죠. A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있어요. 한 5명. 우리 회사 털어가도 필요 없어. 근데 이 사람 PC 5개 다 잠가놓고 돈 줘. 해서 돈이 들어가요. 예. 거기 이렇다라고 회사에 하면, 네.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스팸 스나이퍼라는 제품이 지금 계속 그런 쪽에 대응을 포커스하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름이 스팸 스나이퍼잖아요. 예. 이게 이제 94년도, 95년도 이때쯤 만들어진 이름인데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왜 이름을 스팸 스나이퍼라고 지어놨나? 왜요?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네. 스팸이 되게 스팸만 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스팸만 잡는다라는 느낌이 좀 좀 있을 수도 강하죠.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명사화돼서 국내에서는 그 메일 앞단에 스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자분들도 그렇죠. 얘기를 거의 하지. 대명사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인식을 해주셔서. 예. 근데 사실 이게 메일 게이트웨이라는 제품의 성향인데 뭐 예를 들어서 경쟁 제품 중에 이제 메일 와천, 메일 경비원, 예. 그리고 시마텍에도 예전에 뭐 메일 게이트웨이, 뭐 브라이트 메일 이런 식으로 좀 메일 앞단에 방화벽, 메일 방화벽이라는 성향의 이름인데 스팸 스나이퍼는 사실 그런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뭐 함부로 이름은 못 바꾸는데 이름이 양날의 검이 됐네요. 그렇겠죠. 그때는 대명사- 좋았죠. 네. 네. 이름만 스팸 스나이퍼일 뿐이지. 뭐 네네. 요즘 하는 기능은 다 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이 꽤 오래되고 안정성도 꽤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고객사들에서 커스텀 이슈가 있으면 이걸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고객한테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커스터마이징 저희 개발이 지금 20명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네. 메일 개발만요. 네. 이 와중에 커스텀 이슈가 한 그래도 절반 정도 50% 정도는 가지고 와요. 커스텀을 잘 해주시나 봐요. 요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적용해 주시는 편이신가요? 좀 지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필요하구나.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고 판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전에 뭐 APT 뭐 이런 이슈도 없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스캠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방어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끔 되고 또 오히려 반대로 고객들이 의견을 많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막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커스텀 해드릴게요 하면서 패키징화 시키고 또 저런 거 의견 있으면 또 묻어서 또 패키징화 시키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스팸 스나이퍼가 필요로 한 고객사들이라고 하면 어딘 건가요? 일단 메일 서버가 있어야 될 거고. 네 메일 서버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스팸 스나이퍼 자체는 사실 지금은 그냥 뭐 메일 솔루션이 도입이 되는 순간 보통 세트로 같이 제한이 돼서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죠.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뭐 느끼셨겠지만 고객사 담당자분들이 저희는 전문가잖아요. 메일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저희보다 더 똑똑한 경우들이 더 많아요. 예. 잘하세요. 예. 근데 반대로 100유저 이하의 SMB에서는 관리자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메일의 전문성을 띠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그렇다 보면 메일이 안 왔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발신자가 잘못 보냈거나 수신자가 잘못 수신을 했거나.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죠 사실상은.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추적이라든지 로그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액션을 할 수 없다 보니 네. 그런 데들에는 이제 저희 기술팀이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벤더가 직접 기술 지원을 하잖아요. 네. 파트너보다. 그리고 저희는 맨날 메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꽉 찍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벤더 쪽에서 직접 체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뭐 물건 파실 때 저희 지원 잘해드립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BMT 할 때 그 상근 예비역대라는 그 번개통신이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새벽 2시에 전화 받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거 해봐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들 24시간 기술 지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새벽에 전화해서 받는지 BMT 때 확인 한번 해보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진짜 받아요? 진짜 봤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좀 이어지는데 만약에 메일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업의 IT 관리자인데 네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스팸 스나이퍼가 문제인 건지 네. 메일 서버가 문제인 건지 혹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을 때 네. 전화해 보면 저희 탓 아닙니다. 이거 예,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많이 하죠. 예. 사실 저희도 해요.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닙니다가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메일 쪽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입니다라고 거의 접근 확실하게-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죠. 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사실 제일 진짜 싫은 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잘못은 아니라서 네. 네트워크 업체 쪽에 문의를 해보시라. 딴 데 얘기해 그래서 보시라. 다 이게 불러가지고 제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좀 까칠하신 고객분들은 이제 다 들어와라. 그렇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항상 저희는 웃으면서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잘못이 뭔지 개발사니까 저희 잘못이 뭔지를 알잖아요. 알면은 뭐 다른 데를 왜 불러요? 근데 명확한 것들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그래. 네트워크 앞단에 있는 네트워크 문제인가? 발신하는 사람 문제인가? 아니면 수신 받아주는 메일의 문제인가? 근데 모든 장애의 시작은 이제 메일이 안 왔다가 제일 커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언젠가는 이제 매일 관제하는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진짜 좀 자부심이 팔 때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실 때 예. 싫으시면 유지보수 안 하셔도 됩니다. 갱신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기술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금년 내에도 한 20% 정도 더 충원을 해서 네. 지금은 사실 바쁘면 여유가 없으면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얘기들을 잘 못 드리죠. 최근 뭐 사례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들 요즘 메일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놔둬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었으니 이런 형태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기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여유가 있으려면 인원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메일 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팸만 관리를 해드리겠다가 아니고 메일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답답하시죠? 뭐 국산 뭐 웹메일을 썼는데 뭐 지원이 안 되시나요? 저희가 메일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컨설팅 하겠다? 이거는 사실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재원이지 컨설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런 거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고 B는 장단점이 어떻고 C는 장단점이 어쩐데 고객 상황은 지금 C랑 가장 어울리니 C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컨설팅인데 네. A만 가져가서 컨설팅을 한다?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거. 컨설팅 하시는 만약에 다른 장비가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팸 따는 컨설팅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메일 따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의 그러니까 사례 자체도 컨설팅이 될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면 정책 컨설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첨부 파일을 20메가짜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메가, 어떤 데는 그렇죠. 10메가인데 어떤 데는 10메가로 해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었고 30메가로 하니까 뭐 메일 딜레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20메가 정도가 적절할 테니까 20메가로 설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의 컨설팅이 아닌 네. 정책의 서비스에 컨설팅. 그렇죠. 대한. 예. 그러면 컨설팅 받고 싶거나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돼요? 뭐 그냥 회사로 전화 그렇죠. 걸면 되나요? 회사 전화로 주시면 되죠. 아무 영업사원이나 찾아도 되는. 아무 영업사원을 찾으면 영업이 안 되면 저희는 이제 기술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업이 움직이는 것보다 기술이 움직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시지 않더라도 메일에 대한 문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물론 영업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1차 필터링을 하자라는 거죠. 대응할 수 있는 거 기술 쪽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보고 이거는 솔루션으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솔루션이 있으니까 영업에 전화를 해주세요라고 기술이 영업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케이스. 사실 지금 영업도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직접 판매하시는 것도 있고 파트너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주체는 누가 저희가 합니다. 직접 다 나가서 네네. 주시나요? 파트너는 이제 영업적인 것들만 해주시고 어. 가끔 이렇게 기술 욕심이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러면 파트너들의 저희가 기술 교육을 해드리죠. 근데 문제는
이슈가 자주 있어야지 이 기술을 유지를 해가는데 그렇죠. 1년에 한 번 하면 또 내년 되면 까먹어서 또 까먹고. 교육해달라 1년 있다가 또 교육해달라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 지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거의 뭐 장애가 없으시다는 거죠? 장애가 사실 그- 없는 데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장애가 뭐 어떤 게 많이 발생을 하는 메일이 안 왔다가 제일 큰 장애입니다. 메일이 안 왔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고객사 유지보수를 3년을 계약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3년 있다가 저희가 라이센스 갱신하셔야 됩니다라고 네. 연락을 드렸더니만 저희 스팸 스나이프 안 쓰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쓰는지도 모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장애가 안 생기니까요. 좀 적절히 장애도 생겨주고 해야지. 되게 이상적인 바꾸시는데.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객사가 좀 많아졌어요. 워낙에 오래된 제품이고 네네. 고객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략 몇 개 정도 되세요? 지금 대략 한 2,000개 정도 고객사. 근데 그렇다 보니까 1,000분의 1의 확률만 있더라도 한 그렇죠, 번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애라기보다는 문의가 많아요. 네. 매일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서 좀 짜증 나는데 질환에서 답을 가지고 있느냐, 네. 아니면 설정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대부분이고요. 장애는 하드웨어 장애는 거의 없으신가 봐요. 가끔 있죠. 아무래도 뭐 디스크 뻥 나는 걸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네. 최근에 뭐 인텔 CPU 때문에 지금 말이 난리죠. 많았죠. 네. 예. 그런 장애들. 근데 참 이거는 또 번외 얘기인데 인텔이 갑은 갑인가 봐요. 다들 그러니까 조용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면 인텔이 뭔가 안을 줘야 되는데 다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벤더들 모든 벤더들이 다 인텔에 책임 물을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패치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그럼 진짜 인텔 문제 때문에 하드웨어도 스펙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나요? 그렇겠죠. 근데 뭐 성능 저하 뭐 30% 정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요. 제가 업계들 저도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어떻게 되죠? 경쟁 벤더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근데 서버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서버는 어차피 다 뭐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들어갔던 제품들이라서 패치했을 때 그렇게 크게 성능 저하를 없을 체감할 거다. 수는 없어요. 많지 않아요. 뭐 10% 저하에도 예를 들어서 CPU 뭐 20%만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30% 가지고 논다라고 해서 크게 저하될 건 없죠. 문제는 PC, 네. PC에 설치된 에이전트들. 아, 얘네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렇잖아요. PC 성능 저하는 완전 그냥 체감 직방이거든요. 바로 되죠. 예. 그렇잖아도 느린데. 에이전트 하나가 더 설치됐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엄청 큰데. 그렇죠. 근데 그 에이전트가 30%를 더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술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게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요. 서비스로 넘어가면요. 외산 벤더들이 맨날 잘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선 문제가 없다. 네, 그래, 맞아요. 아니면 보낸 놈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쪽에 문의를 하라. 네. 핑퐁 쳐내기.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고객이 해야 될 얘기는 딱 명확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네 잘못이다. 아니면 진짜로 네트워크 문제니까 내가 방화벽을 봐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고객이 그걸 잘 몰라요. 아시는 특히나- 분들이 드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딱 그 포커싱이 딱 이 업무에 맞춰져 있으니까 네,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SMB는 IT 전산 다 하시니까. 다 하셔야 해야 될 되니까. 게 너무 많아요. 네. PC 봐주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네. 인텔 때문에 에이전트 다 느려져가지고 하루 종일 클라이언트들한테 고객 전화 오는데 뭐 메일 하나 온 거 그거는 내일 확인하시죠 이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던가. 뭐. 그리고 또 IT 담당자분들의 고충 중에 분명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왔다, 뭐 메일이 도착이 안 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시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죠. 네. 그래서 답답해하시는 경우들.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세일즈를 직접 하시잖아요. 영업 활동을. 네. 고객사에서 뭐 이렇게 APT라든지 뭐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거에로 피해를 봤던 사례들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국내 기업들이 이런 거를 밝히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뭐 재밌는 사례 있으시면 좀. 재밌는 사례라기보다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도면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네. 큰 관공서 쪽에서. 네, 그거를 보면 네. 지네들만 쓰는 엔지니어들이 쓰는 장비예요.
근데 이 ABC에 대한 결함 테스트 결과다라고 해가지고 메일이 들어왔어요. 안 열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고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취향, 하는 일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보내는 이미 알고 이미 알고 예, 있었던 예. 그래서 그 사용자들한테 뿌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담당자라고 하면 그렇죠. 자기가 담당하는 제품의 결함이라고 해서 HWP 파일이 왔는데 이거를 열어보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사람이 없죠. 이거는 기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스팸 스나이퍼를 쓰고 있으면 그 메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들어와서 열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었는데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사실 최근에 말하는 컨셉이고요. 예전에는 그거를 미리 알고 차단을 하겠다라는 컨셉이었죠. 아예 못 들어오게. 네네. 그러니까 APT 시장이 예전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예.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네. 체크를 그다음에 하고. 체크한 다음에 보내주는 게 뭐 바이아이라든지 트렌드마이크로, 안랩의 MDS 이렇게 국내에도 이제 APT 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제 사실 이게 유일한 기술이었고 독보적인 기술이었죠. 그리고 네. 누가 들어봐도 완벽해 보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걸 샌드박스에서 돌려보는 거를 알고 해커들이 머리를 한 번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샌드박스에서 안 돌아가게끔 하자. 그래서 샌드박스는 실행이 안 되게. 네, 가상 공간에서 실행이 안 되게끔 하는, VM에서는 실행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코드를 만들었는데. 아, 샌드박스가 쉽게 말해서 그냥 VM이에요? VM. 그렇죠, 가상 VM이죠. 네네. 그러니까 윈도우를 실제로 띄워놓고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보는 거라고 해커들이 거기서 안 들어가게끔 했죠. 근데 이제 많은 벤더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성 코드가 5시간 있다가 동작하는 악성 코드를 만들어요. 메일이 들어오고 나서 네. 얘가 샌드박스에 올라가면 동작을 안 하고 있다가 네. 5시간 뒤에 실행이 되라. 그렇죠. 샌드박스가 딱 봤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내려 보내는 거죠. 뭐 5시간 동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냈는데 클라이언트도 아무 반응이 없다가 5시간 있다가 랜섬웨어가 돈다든지 악성 코드가 돈다든지. 다들 열심히 산다 진짜. 근데 최근에 근데 그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유행했던 추이는 뭐냐면 R집으로 압축을 합니다. 칩으로 압축을 하고 패스워드를 걸어요. 그럼 샌드박스가 이걸 못 열죠. 열어보잖아요. 그리고 본문 내에 요즘 보안이 문제가 돼서 패스워드를 걸었습니다. 패스워드는 1, 2, 3, 4, 5입니다. 예. 암호가 걸려 있어도 본문은 메일 본문. 네, 매일 본문에다가 암호를 써놔요. 그래서 아, 네가 직접 풀어봐라. 기계는 못 풀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근데 참 그것 때문에 또 골치 아파서 골치 썩고 있다가 요즘은 본문 내에 패스워드를 추출을 해요. 텍스트를. 그래서 대입을 해가지고 또 이걸 열어보게. 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데요.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작용하는 악성 코드. 먹고 사는 놈들도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에서 이제 링크 분석도 해요. 본문 내에 있는 링크를. 근데 링크를 만약에 10,000개를 메일에다가 딱 박아가지고 딱 보내줘요. 그러면 샌드박스가 이거 읽다가 뻗을 거 아니에요. 혼자 다 분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역량에 따라서 3개 분석하는 애도 있고 5개 분석하는 것도 있고. 그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해커들이 알았어요. 아, 얘네들 5개만 분석하는구나. 그리고 링크를 6개를 씁니다. 5개는 텍스트를 화이트로 바꿔놔요. 사람은 안 보이죠. 검은색 텍스트 하나만 보이는 거죠. 이건 악성 코드예요. 검사 안 된 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기술도 완벽해지고 있지만 해커들은 더 똑똑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스캠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갑자기 어느 날 해외 일하는 고객사한테 메일이 왔어요. 네. 우리 계좌 사본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쪽 계좌로 입금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쪽으로 입금을 했는데 한 2달 있다가 왜 입금을 안 해주는 원래 받아야 될 때. 그렇죠. 알고 보니까 도메인의 한 글자가 틀렸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jiran.com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란.com이죠. 네. jilan.com으로 누군가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업무를 파악을 하고 제 서명까지 어디에서 복사를 해서 저인 척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회신을 하면 대응도 해줘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전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해외랑 일을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달라져요. 그렇죠. 시차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네. 내가 회신을 하면 다음 날 밤에 보는 거고 네. 난 또 아침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기성 메일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네. 뉴스에도 크게 났었죠. 뭐 LG와 뭐 240억 하나 본 이렇게 것 같아요. 네네 이런 사고들도 많이 터졌었고요. 그래서 이 스캠이라는 게 요즘 되게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 아까 질환닷컴인데 질환-kr.com 네. 네. 이것도 하나의 도메인인데 이거를 기계가 어떻게 차단을 해요? 네. 차단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맨날 주고받는 메일인지 아닌지까지는 도메인을 다 외우는데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도메인이 뭐 한 10글자 된다? 그러면 스펠링, 그러니까 영어로 철자로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 단어 2개 틀리는 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한글도 앞뒤 이렇게 바꿔놔도 그냥 읽잖아요. 그렇죠. 네네. 4글자짜리 가운데 네. 2개 바꿔놓은 거. 바꿔. 네. 캠브리지 효과인가? 네, 캠브리지. 네. 네. 아니죠. 캠리부치죠. 캠리부치.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메일 속성, 그러니까 메일 헤더를 보면, 그러니까 스캠이라고 하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기, 네. 하나는 위변조. 네. 위변조라고 하면 뭐냐면요. 제가 질환닷컴에서 쉐어드 IT로 메일을 보내요. 네. 그러면 발신자는 프롬은 누구냐면 질환이죠. 질환. 근데 받으시는 분의 그 발신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봉투 발신자라고 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환이 보냈는데 삼성닷컴으로 속여서 보낼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저희도 없는 계정으로 쉐어드 IT 계정으로 많이 들어와요 메일. 그렇죠. 네. 저희 없는 계정의 도메인으로 이렇게 막 메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속여서 들어오는 네.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헤더에 뭔가 위변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만약에 팀장님이 저한테 여기 회신을 주세요. 네. 그러면 발신자는 질환이고 네. 봉투에 표시되어 있는 건 삼성이에요. 네. 근데 회신을 하면 누구한테 회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회신 버튼을 눌렀을 때. 삼성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근데 리플라이 투라고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LG닷컴으로 해놓으면 LG로 회신을 아, 이렇게 그런 해요. 것도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헤더에 뭔가의 속성값들을 속인다라는 거죠. 이게 네. 위변조입니다.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스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인 척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메인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A인 척해서 보내는 경우들 그리고 회신하면은 또 자기가 또 받게 자기가 되고 어, 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핑퐁을 때리는 그런 그 사기성 메일들 이거는 시스템이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위변조된 거를 체크하면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유사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기예요 말 그대로.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도메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봤던 최근도 아니죠. 한 1년 전에 봤던 사례인데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신을 하고 돈도 다 보내주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도메인의 철자가 틀렸어요. 한 글자가 얘네 뭐 하는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없는 도메인이었던 거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알고 보니까 1월 1일 날 도메인 생성을 해요. 네. 12월 30일 날 익스파이어가 돼요. 네. 그러면 12월 중순쯤에 이런 범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입금되고 뭔가 의심돼가지고 찾아보면 없어져 버리는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게 1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런 애들을 막아내려고 고민을 하고 저희가 아까 그 스캔 방지라는 기능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게 그거죠. 위변조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고객들 중에서도 저희 제품 쓰는 고객들한테는 이 정도는 좀 패치로라도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은 현실에 있는 것들은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유지보수는 안 하고 있으신 고객분들이라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 유지보수는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APT 말고 다른 걸 쓰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를 네네네. 해주셔야 그렇죠. 그 정도는 좀 어느 정도 기본 기능 자체니까 위변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탐지할 수 있게끔 좀 패치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도메인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이스 피싱 오는 걸 어떻게 시스템이 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1년치 도메인을 수집을 해놓고 이 외에 있는 도메인에서 금전, 인보이스, 뭐 은행, 뱅크 이런 단어가 있었을 때 뭔가
알림을 주거나 네. 뭐 위에 경고를 올려서 띄워준다거나 띄워준다거나. 네네. 이런 형태의 그 기능들을 묻어서 이제 스캠이라고 포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찾는 고객들도 요즘은 꽤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게 스캠 피해 되게 쪽팔리거든요. 이거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해요. 저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도 이해를 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그런 게 어딨냐, 니네가 다 막아야지. 이런 고객이 어디가 있겠어요. 글자를 잘못 봐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네네. 입금한 건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CDR이라는 기술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컨텐츠 디스암 리컨스트럭트, 그러니까 문서를 재조합하는 기술인데요. 네. 저희는 악성인지 정상인지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모든 스크립트와 매크로를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서를 다시 써서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안서.ppt 파일을 드리는데 받는 사람은 제안서.ppt가 아니고 제안서 다시 원 ppt가 되는 거죠.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문서에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스크립트를 제거한 문서를 다시 새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네네. 새로 만들어서 보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크립트가 없다 그러면 그냥 원본 그대로 던지죠. 하지만 기업들에서 스크립트나 매크로를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전체 뭐 100개 문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안 될 것 네. 같은데. 진짜 특별한 일 자기가 뭐 개발해서 쓰지 않는 이상 스크립트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요. 나도 거의 써본 네네.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회할 수 없는 방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글 파일을 받았는데 이거를 악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려면 뭐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실제로 실행도 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제거를 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문서를 다시 재생성을 한다고 하면 안 되는 확장자나 뭐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지 않나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캐드 파일이라든지 뭐 일러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문서 파일들이랑 이미지 파일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원하는 확장자로 남겨놨는데 계속 더 하고 있죠. 제조합된 파일이 안 열리는 경우 같은 건 혹시 없어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이제 가트너에서 뭐 차세대 APT 방어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정도로 해외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붐이 있어요. 근데 아직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못 겪는 케이스들도 사실은 단점이다라고 하면 단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는 이게 밥줄이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죠. 예. 그래서 이 해결하는 그 자세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도 계속 많은 파일들을 테스트해보고 하는데 흔히 뭐 이렇게 깨져서 열린다거나 아니면 문서가 열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중요한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럼 원본 다운받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뭐 매크로나 스크립트 얘기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제거가 돼서 오면 불편하겠죠. 그럴 때는 그 발신자를 화이트리스트 처리해서 얘가 보내는 거는 거르지 마. 그냥 해줘.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오탐과 과탐이 있죠. 네. 잘못 탐지하는 거랑 오바 탐지하는 거. 네. 과탐에 대해서 되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고객은. 내가 받아야 될 메일인데 그렇죠. 안 들어왔다. 근데 요즘 추이는 좀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과탐이 낫다. 하나 와가지고 랜섬웨어 고르는 것보다는 그냥 뭐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찾아가지고 복구해주겠다. 네. 어차피 장비에는 다 로고가 남고 자료 파일들이 다 남아 있으실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쉐어드 IT 회원분들 중에서도 지란지 그 스페이스나이퍼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뭐 몇 년 전 혹은 뭐 얼마 전에 이 제품을 도입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CDR 기능은 포함이 안 돼 있으신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추가로 뭐 비용을 내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모듈이라고 좀 보시면 APT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APT 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벌써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샌드박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과 코어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메일이 흐르는 플로우를 보면
인터넷에서 네. 스팸이 받아서 메일 서버로 전달을 해요. 근데 APT 장비가 오게 되면요. 인터넷에서 스팸이 받아서 이거를 APT 장비로 전달을 하고 APT 장비가 메일로 전달을 하는 플로우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라우팅의 주체가 스팸 스나이퍼가 주체가 됐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스팸 스나이퍼 입장에서 메일 서버는 APT가 돼 있어요. 그리고 APT 입장에서 또 다시 이제 메일 서버로 전달을 해야 되기에 좀 복잡해지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라우팅 주체가. 특히나 이제 국내는 메일 환경 자체가 좀 복잡해요. 스팸 스나이퍼에 뭐 커스텀 해가지고 이거는 이쪽으로 던지고 뭐는 저쪽으로 던지고 바이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책은 이렇게 먹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환경을 이렇게 이쪽에다 묻어놨는데 라우팅 주체가 바뀌게 되니까 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팸 장비는 메일 서버랑 유저 체크를 해요. 없는 계정에다가 안 보내요. 얘가 반사시켜버리죠. 실제로 회사 내 기업에 계정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는 계정 한 200개, 300개 돼요. 대충 대입해서 보내고 막 이런. 그렇죠. 네네. 약간. 없는 계정은 얘가 그냥 다 반사를 시켜버리거든요. 네. 근데 APT 장비가 들어오니까 얘랑은 서로 이제 APT 외산 APT 장비랑 스팸이랑은 유저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의 계정은 100개인데 300개의 그 메일을 다 APT 장비로 던져요. 그러면 얘는 쓸데없이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예. 분석하면 분석 결과를 메일 서버로 던지죠. 그럼 메일 서버는 자기는 100개밖에 없는데 300개의 계정을 보고 막 메일이 와요. 예. 그러면 얘네가 이제 다시 메일 서버가 하나의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반사라는 일을. 리턴이라는 일을.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부하가 좀 늘었던 케이스들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메일이 오다가 씹히면 다 뒤져봐야 돼요. 메일 서버도 봐야 되고 스팸도 봐야 되고 네. APT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야 누가 잘못했어 다 데리고 들어와 예.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APT 제품은 스팸 스나이퍼가 받아서 메일 서버로 던지기 전에 샌드박스에 한 번 더 던져봐요. 이거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라고 하면 메일 서버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일은 스팸에가 있고 네. 왜 차단이 됐어? 이거 APT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메일로 안 보냈어. 이런 로그들은 집중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그 바이패스. 네. APT 장비가 브릿지 형태로 껴있게 되면 얘 죽어버리면 메일이 전체가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정책상 APT 장비 죽으면 그냥 알아서 메일 서버로 보내. 아니면 메일 중단시켜놓고 관리자한테 알림을 줘. 이런 형태로 정책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APT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 계속 뭔가 이슈들이 좀 급변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스캠이라고 이제 메일로 사기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또 이제 CDR이라는 기술도 해외에서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스팸 스나이퍼 APT 그 에디션에는 세 가지 기능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샌드박스와 연동할 수 있게끔 해주고 네. CDR을 통해서 뭐 메일을 무해화할 수 있게 해주고 무해화. 네네. 무해화라고 그러니까 재가공이긴 하니까요.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스캠 메일에 대한 네. 이거에 대한 방어.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APT 에디션, APT 모듈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스나이퍼가 있고 스팸 스나이퍼 APT 에디션이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게 보면? 모듈이죠. 그러니까 네. 스팸 스나 위에 올라가는. 네네. 그럼 아까 뭐 질문했던 거에 연장선이긴 한데 네. 그러면 예전 장비를 쓰고 있어도 네. 새로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도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 장비는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폐기를 하고 신규로 이제 새로운 재설치입니다. 재설치. 네네. 그러니까 그전 장비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전 장비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좀 좋은 장비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재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 설치는 가능한데 네. 스펙상 너무 낮으면 그렇죠. 성능은 떨어질 수 있다는. 네네. 그래서 뭐 딜레이 되고 이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메일은 딜레이 되면 큰일이죠. 네. 보통 스팸 장비들, 스팸 필터 뭐 이런 것들이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인 교체 주기는 대략 한 4, 5년 정도? 네. 근데 뭐 불편한 거 없는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싶으시면 그냥 계속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냥 업데이트만 계속 하시고. 그렇죠. 장비. 그래도 패턴 그러니까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패턴 네네. 업데이트 받으려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 업데이트가 사실 저희가 이제 강점으로 경쟁 제품 중에는 월등하다, 이거 최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는 이제 필터 팀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하루 종일 스팸 받아가지고 이거 스팸이네, 전체 중앙 필터 업데이트 해서 하루에 작게는 한 100개, 많게는 뭐 2, 300개까지 계속 하루에도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뭐 스팸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악성 코드가 중요하죠. 추이가 좀 달라졌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 좀 들어가 볼게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뭐 스팸 스나이퍼건 스팸 스나이퍼 APT건 내가 도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대부분의 IT 솔루션들에 비해 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질환주교 네네네. 제품이. 예. 가격은 APT가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딱 얼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샌드박스 기준에 한 30% 정도로 식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러면 고객 쪽에서도 좀 리저너블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30%도 사실은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네네. 스팸 스나이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스팸 스나이퍼의 30%가 아니고 샌드박스 기준 솔루션의 대략 한 30% 정도 수준이면 CDR의 기능을 쓰실 수 있다. 왜냐하면 얘는 큰 하드웨어도 필요 없고 각종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요. 네. 이게 기술이 아예 다른 건가요? 그렇죠. 기술이 다르죠. 샌드박스 비용의 약 30% 정도면 CDR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예. 샌드박스랑 방식은 다르지만 어차피 목적은 그렇죠. 동일하기 네네네. 때문에 예. 그리고 장비가 또 몇 대 들어가야 되느냐, 또 이런 사이징도 있다 보니까. 그럼 장비는 네. 맨 유저당 이렇게 추가를 가이드하고 계시나요? 보통 요즘 장비들 스펙이 좋다 보니까 한 대 장비로 충분합니다, 사실. 웬만한 네. 그러니까 이제 IT 전문가들이라서 모두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중화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 부하 분산의 이유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서비스 연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한 대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부하 때문에 네. 하는 건 아니다. 예. 부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장비가 서비스, 죽었을 때 네, 혹시나 그렇죠. 들어올까 메일이 봐. 죽어버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바이패스라고 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과탐이 차라리 낫다. 네. 차라리 바이패스 하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 네. 네. 근데 서비스는 보장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화를 하는 케이스들에는 보통 이제 2대 들어가고, 뭐 국내 웬만한 대기업들 그룹사들도 뭐 3대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 자체는 심플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입한 이후에 유지보수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스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그 패턴 업데이트 갱신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 뭐 항상 사용하시는 요금이 있으실 것 같고요. APT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예. 근데 이제 APT도 사실 저희가 이거 가격 결정하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샌드박스를 국내에서 시작하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가격 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싸게 해주세요. 뭐 외산 벤더들 뭐 1억 2억 하는데 그래도 한 4, 5천 정도 해가지고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해본 적이 네. 있거든요. 근데 회신이 뭐였었냐면 샌드박스가 그러니까 VM 같은 이런 가상 공간이 한 50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용 엄청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디스크, 메모리, CPU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VM 같은 가상 라이센스가 또 있어야 되죠. 네. 이 위에 윈도우 라이센스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오피스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일단 원가가 4천이에요. 예. 근데 뭘 4천 이하로 어떻게 떨어뜨려요? 사실 뭐 많은 고객분들이 샌드박스 기반의 APT 제품들이 비싸다라고 하는데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다 탐지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들 라이센스가 그렇죠. 다 한글도 있어야 되죠. 뭣도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제 CDR이라는 기술은 사실 라이센스도 필요 없고 그만큼 큰 하드웨어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고객 중에 샌드박스 한 1,000유저 정도 되는 고객이 있었어요. 솔루션을 검토했는데 한 1억 5천, 2억 이 정도의 견적서가 날아온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고객이 얼마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한 3, 4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싸? 이거 뭐 무심하시죠. 그렇죠. 이거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2억짜리 1, 2억짜리가 하던 거를 뭐 3, 4천짜리가 개념이 다른 건데. 그렇죠. 이게 성능이 그만큼 나오냐부터 그렇죠. 의심하기 이게 시작하죠. 좀 너무 가격이 싸니까.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DRM이라고 해서 이제 문서 보안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은 DRM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문서를 내보낼 때 암호화를 시켜서 내보내면 나가도 볼 수 없겠구나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있다가 DLP라고 해서 이제 문서가 못 나가게 하는 나가게 개념으로 네. 또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잖아요. 네. 두 개가 사실은 경쟁인 제품이 아니고 경쟁인 개념들이죠. 문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DRM이 유일했느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거를 또 DLP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알고 보면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객 이제 중요한 거는 고객이 어떤 형태의 방법을 선택하시는지. 근데 예. 잘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뭐 괜찮은 방법들이고 이거를 또 하이브리드로 겸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방법의 문제다. 그렇죠. 가격, 방법의 문제다. 방법 네.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날 뿐이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경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렇게 큰 틀에 싸맵니다. 움직여서 뭐 저격도 못하게. 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주변 일대를 다 들쑤셔가지고 통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방법론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사실 네. 되게 추운 날이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사실 조금 전까지 영하 몇 도라 그랬더라? 영하 10몇 도? 네, 그래서 한파 중에 17도, 네. 예, 지금 지난주교 시큐리티 서영한 부장님께서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가지고 너무 먼 길 해주셔서. 예, 또 이야기도 솔직하게 메일 보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예. 또 이렇게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홍보 아닌 홍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그래요. 이게 제품 홍보라기보다는 예.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CDR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를 고객들도 그러니까 몰라서 놓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일단 뭐 도입은 안 하셔도 네네. 이런 기능이 있어서 네네.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으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샌드박스 기준만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면 물론 훌륭하고 이거랑 같이 쓰면은 더더욱 괜찮은 기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CDR을 통해서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면 공부 스터디하는 수준에서 네. 좀 아셨으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뭐 CDR 쪽 고객이 검토한다라고 하면 결국 저희 쪽으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제품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녹음하면서 뭐 네네. 화면이 안 나가니까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기 부장님께서 기술 지원 쪽 얘기하실 때 굉장히 좀 눈빛이 자신감이 넘쳤던 게 네. 인상 깊었고요. 예. 저희는 그거예요. BMT 하자. 예. 엄청 좋아합니다. 오. 고객이 BMT 필요 없다. 무조건 BMT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보안이라든지 메일 쪽에 관련해가지고 부장님 의견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초대를 드릴 테니까 꼭 네.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저희가 좀 아우, 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